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덕후 드라마 로딩입니다. 오늘은 정말 작정하고 현실적인, 어쩌면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아주 뼈아픈 연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타리 작가의 인기 웹툰이자 한지민, 박성훈 배우, 주연의 JTBC 드라마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요즘 연애 참 힘들죠? 20대 때는 그저 가슴 뛰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사람을 만났다면 30대에 접어든 미혼 남녀들에게 연애는 더 이상 순수한 감정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건만으로는 아쉬운, 그래서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그 차가운 현실을 이 작품은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33살의 주인공 이희영이 왜 효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아슬아슬한 사건들과 원작 웹툰이 보여준 충격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결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물들의 숨겨진 심리부터 드라마와 웹툰의 미묘한 차이점까지 아주 촘촘하게 구성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우리 주인공 이희영 씨의 캐릭터부터 살펴볼까요? 의영 씨는 33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그녀의 직업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특급 호텔인 더 힐스 호텔의 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구매팀이 어떤 곳인가요? 호텔에 필요한 수만 가지 물건을 가장 좋은 품질로 가장 낮은 가격에 조달하는 게 생명인 곳이죠. 의영 씨는 매일같이 수십 군데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고 단 10원이라도 깎기 위해 협상하며 혹시 모를 결함이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병이 무섭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돼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데 왜 내 평생의 파트너를 고를 때는 운명에만 맡겨야 하지? 라고 말이죠. 그녀에게 연애는 이제 설렘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한정된 자원인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결과값을 도출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사실 의영 씨도 처음부터 이렇게 차가웠던 건 아니에요. 그녀에게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자연스러운 만남, 이른바 자만추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 강도연 씨죠. 도연 씨는 대학 시절 의영 씨에게 고백했다가 차였던 과거가 있는 후배인데 다시 직장에서 만나 다정하게 구는 모습에 의영 씨는 이게 바로 운명인가 싶어 설렜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도연 씨가 다정하게 굴었던 진짜 이유는 의영 씨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구매팀의 파릇파릇한 인턴 심세벽 씨와 잘 되게 도와달라는 전략적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거든요. 30대 여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영 씨는 이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30대의 자만추는 환상일 뿐이다. 이제 감정 따위는 믿지 않겠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 소개팅으로 승부를 보겠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의영 씨는 주변에 나 소개팅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본격적인 입만추인위적인 만남 추구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그녀의 인생 첫 번째 비즈니스적 소개팅 상대는 바로 송태섭 씨였어요. 34살의 태섭 씨는 중소기업 대리이자 드라마에서는 목공 스튜디오 HOM을 운영하는 대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섭 씨는 한마디로 안전자산 같은 남자입니다. 부모님이 유명한 송이 닭발 맛집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아주 투철한 건실한 청년이죠. 하지만 첫 만남에서 그는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의영 씨에게 대뜸 묻죠. 의영 씨는 저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동의하시나요? 효율을 따지러 나왔지만 첫 만남부터 결혼이라는 최종 계약서를 들이대니 의영 씨는 숨이 턱 막힙니다. 그녀는 생각해보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서 타이밍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태섭 씨는 의영 씨가 마음에 들었지만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과 집안일 때문에 며칠 동안 애프터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연락 없는 기간이 길어지자 의영 씨는 구매 전문가답게 빠르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거절했구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카드로 넘어가자. 태섭 씨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한 의영 씨는 곧장 두 번째 소개팅에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남자가 바로 29살의 신지수 씨예요. 그런데 이 만남 시작부터 아주 삐딱했습니다.
지수 씨는 사실 친구인 이정우 대신 나온 대타였고 이름부터 나이, 직업까지 모든 걸 속인 상태였거든요. 지수 씨는 의영 씨가 그동안 세워온 효율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대신 술 한잔하자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오토바이에 태워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기도 하죠. 그는 연극배우라 경제력은 거의 없지만 의영 씨에게 잊고 있던 도파민적 설렘을 마구 선사합니다.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그 자체로 만나보자는 그의 고백은 의영 씨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습니다. 의영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머리로는 이 남자는 현실적으로 노답이야라고 말하는데 가슴은 너무 재밌어 라고 외치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본의 아니게 안정적인 태섭 씨와 설레는 지수 씨 사이에서 동시에 두 번의 소개팅을 이어가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이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의영 씨가 지수 씨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하필이면 첫 번째 소개팅남 태섭 씨가 그 카페로 들어온 거예요. 당황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려던 의영 씨를 태섭 씨가 발견하고 부릅니다. 이때 기지를 발휘한 건 지수 씨였어요. 태섭 씨 앞에서 의영 씨를 우리 누나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위기를 넘깁니다. 태섭 씨가 외동딸 아니었냐고 의아해하자 사촌 동생이다라며 능청스럽게 맞받아치기까지 하죠. 위기는 모면했지만 의영 씨의 내면은 복잡해집니다. 본의 아니게 두 남자를 동시에 검토하게 된 상황이 도덕적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어떤 선택이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하게 만들었거든요. 이후 의영 씨는 우연히 지수 씨가 편의점에서 조끼를 입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뜨거웠던 설렘이 차갑게 식어버려요. 저 남자가 30이 다 되도록 꿈만 꿀 수 있는 건 사실 경제력 없는 그를 뒷받침해주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 아닐까? 라는 차가운 가설을 세우게 된 거죠. 그녀에게 지수와의 사랑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고위험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이 팽팽한 저울질을 끝낸 건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비극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들볶으며 결혼을 재촉하던 어머니 김진숙 씨가 뇌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 복도에서 의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바로 송태섭 씨였습니다. 태섭 씨는 사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기 싫다는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밤을 새워 의영 씨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서투른 그녀를 묵묵히 다독입니다. 이때 의영 씨는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화려한 설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기둥이 되어줄 이 사람이구나. 지수의 낙천성은 병원 복도의 무거운 공기를 이겨내기엔 너무나 가벼웠던 것이죠.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원작 웹툰의 결말을 알려드릴게요. 이희영 씨의 최후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안정적인 귀결로 마무리됩니다. 의영 씨는 결국 송태섭 씨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은 조건 따라 안정적인 길을 택했네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영 씨의 선택은 단순히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상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을 믿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으며 내가 선택한 이 삶이 나쁘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가장 효율적이고도 진실한 사랑의 결말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지수 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행히 지수 씨도 행복을 찾습니다. 의영 씨와는 좋은 친구로 남기로 정리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가수로 화려하게 데뷔하게 되거든요. 의영 씨와의 만남이 그에게도 현실을 직시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동시에 두 번 소개팅을 한 여자의 최후가 결혼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이 우리 시대 미혼 남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을까봐 혹은 손해볼까봐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의영 씨가 보여준 효율 추구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방어기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완성은 차가운 엑셀 시트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기꺼이 곁을 내어주는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작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6년 방영된 JTBC 드라마 버전 역시 시청률 4.1%를 기록하며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한지민 배우가 표현한 그 흔들리는 심리는 수많은 30대 여성들에게
이건 내 이야기다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시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효율적인 만남에 대한 원칙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리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